한국발명진흥회 박용진이고요. 이렇게 부담이 없는 내용으로 한 20분 동안 기업에서 지재권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 기관명이 회다 보니까 협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고 사실 그 산하기관 중에서 제일 그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각각의 기관들이 업무를 띄어가면서 분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전북 지역이랑은 그렇게 크게 밀접하게 협업 관계를 유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좀 산단공을 매개로 해서 전북 지역 기업분들과 좀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지재권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지재권 관련 사업 소개드리고요. 모처럼 뵀으니까 저희 진흥회 사업도 간략히 소개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재권이라고 하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있고요. 영업기밀, 저작권이 있는데 오늘 주제 탑픽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요 특허 부분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보유하고 계신 지재권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자료 제출 명령 제도인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존에는 피침해자가 네가 나를 침해했으니까 이걸 입증해야만 됐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했죠.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금은 침해자가 내가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침해자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이 돼서 악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내 시장에서 지재권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아직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특허청 방침은 단계적으로 점점 강화할 방침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양질의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 지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후방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치가 향상된다고 보고 있는 지재권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느냐. 국내의 상황을 보시면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서 기술 도입의 필요성 78%의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하이테크 기술일수록 자기들이 다 하기보다는 개발된 여러 요소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조기에 사업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 기술은 내가 개발해야지 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84.5%의 기업분들이 우리 기술은 우리가 개발한다 하는 이런 기조가 아직도 강하시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좀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도 너무 변하고 있죠. 아웃소싱에 의해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저희가 신제품 출시를 정말 당겨서 빨리 조기에 시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장 구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옛날처럼 큰 덩어리 규모의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기술들이 융복합되는 시대가 있다 보니 저희 기업 대표님들이 한정된 인원과 자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기술 이전이나 외부 협력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재권을 확보하는데 두 가지 이슈가 나오겠죠. 그게 자체적으로 출원을 해서 확보하는 게 있고 하나는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거래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출원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기업의 니즈에 따라 청구항이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제품과의 밀착성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많은 시간을 들였을 때 거절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 제품은 곧 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이 보호가 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간적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행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피치 못하게 등록을 위해서 청구 범위, 권리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권리화를 하시더라도 권리성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하나의 또 대안으로서 거래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거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또 권리성이 우수한 특허를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기술의 니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의 제품과 딱 맞는 기술을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우리 기술이 도입하기 위한 비용 협상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 다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저희 발명진흥의 특허거래 전문가님이나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TP도 그렇고 많은 기관에서 이걸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략적 방법이라고 제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 그 다음에 그 연구기관의 인적 자원, 이런 부분을 특허 이전, 기술 이전을 매개로 기업에서 활용을 하시면서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이 기술 거래의 장점이 아닐까. 그건 후단에서도 다시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분들이 국내에서 어떤 목적으로 거래를 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크게 보면 뭐 이거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한 4가지 목적으로 기술 도입을 하고 계세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거는 앞에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싶다.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특허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제품군과 밀접하면 유사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 이전에 필요한 시간도 짧고 기술료도 상대적으로 소액 범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사업 다각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제품군은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애로 기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실 특허가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허권을 뒤에 있는 연구자의 노하우, 연구진의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로 대학보다는 출연연구소 쪽 기술 이전이 주로 요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기간도 연구자 미팅부터 해서 기업 지원 조건이나 이런 평가나 이런 것까지 모든 걸 고려하면 한 6개월 이상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요 목적으로 기술을 도입한다면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요 특허를 활용한 금융, 담보, 그 다음에 IP 투자, 이렇게 금융 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요 제품군과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의 밀착성이나 이런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뭐 입찰 인증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활용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용 전략보다는 내가 지재권을 갖고 있고 아니면 기술을 도입하고 싶을 때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어떤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해야 될까 보면 기술 사업화 측면으로 본다면 신사업화가 핵심이 될 것 같고, 요 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R&D와 연계하는 수단으로서도 특허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경쟁사의 제품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특허가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및 투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님이나 그 이사님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서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특허 자본화로서 현물 출자 등의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무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이전을 희망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소액이나마 기술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기술 이전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 단위에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최해 주신 산업단지공단 R&D 촉진과제 기술 이전이 사실 가장 기업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기술료의 70%, 최대 700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게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메인스트림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뭔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기업 내에서 운영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 형식으로 분사를 시키면서 조그맣게 스타트를 해보면서 정부 지원과 연계해서 성장을 시킨 후에 다시 뭐 M&A나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움직임이 꽤 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있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이게 최대 1억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 중에 일부는 기술 이전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과 창진원과 협의해서 반드시 발명진흥회를 거쳐야만 그 사업비 내에서 기술 이전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이 두 가지 사업은 지역별 사업이라서 뭐 따로 넘어가고요. 지역별 테크노파크에 보면 기거촉 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기술 이전비를 지원을 하지 않지만 기술 이전을 중개기관으로 TP를 명기했을 때 약간의 마케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셔도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받은 기술은 사실은 뭐 특허증이란 건 잘 하시는 것처럼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품화까지 가기 위한 상용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요거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정부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단지공단의 이전기술 사업화는 생략하고요. 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죠. 키아트에서 R&D 재발견이라고 해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 연구기관과 매칭돼서 함께 들어오면 1년에 최대 3.5억 원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전북특구를 통해서 연구재단 5대 특구 안에 들어있는데 특구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R&D로서 최대 3억 원 플러스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고요. 요 두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은 전북 TP에서 약간 소개해 주셨던 연동형 과제 비슷하게 사전에 RFP를 도출하는 이 과정, 설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바로 지원은 어렵고 만약에 올해 이런 수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와 같이 한 6개월 정도 세팅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게 정부에서 기술 이전 기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을 이전해준 연구기관이 기업과 함께 콜라보로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기업 대표님들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연구했던 랩이 현재 활동 중이고 그 기업의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확인해서 컨택하기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술 이전 연계형 R&D를 하신다면 자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저희 같은 발명진흥회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이런 기술 이전을 연계하는 기관이 있다면 컨설팅이나 자문을 협업을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금융기관이 대표적이죠. 신보, 기보에서도 이 지재권과 관련한 금융지원 제도를 만들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의외로 신청하시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 또 이 제품화를 위해서 외부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요거를 사업화하는 단계, 이렇게 사업화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우대 보증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 발명진흥회 내에 보면 스마트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특허를 입력하면 금액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 트리플 A부터 싱글 C까지 단계, 등급으로 나오는 평가 시스템인데 거기서 B등급 이상이면 그래도 우수한 기술이라고 인정을 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명목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계세요. 신보가 있으면 당연히 기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수자금, 완성자금, 양산자금으로 해서 그 프로세스는 비슷하고요. 현재 만약에 자금을 쓰고 계시는 금융기관에 따라 접촉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활용한 인증제도들 너무 잘 아시죠? 특히 정부 조달을 주로 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NET, NEP, 조달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특허권이 기반이 돼야 되고 또 거기다가 연수 제한까지도 걸어놓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5년 이내 아니면 7년 이내에 그 자사와 유관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사업화의 목적으로 이런 인증을 위해서라면 기술 이전, 산단공과 연계해서 기술 도입을 하셔도 좋은 비즈니스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처 인증 제도가 과거에는 대부분 기보의 대출 트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면 정부에서 그게 과연 벤처 기업이 맞느냐. 제도가 개선된 거는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거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아니면 그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 쪽에서 이 기보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발명진흥회도 그거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이후에 벤처 연장이 됐든 신규로 또 미클 회원사 간에 벤처 인증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발명진흥회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그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구소 기업이라고 해서 자회사 설립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는 전북 5대 특구 중에 하나인 전북 특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면서 그 새로운 신산업 분야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추진하시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정부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해서 조기 상용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과연 그럼 이런 지재권이 실제 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M사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는 판교에 있는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음성이나 텍스트를 QR코드로 변환하는 건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기술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기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컨택을 해주셔서 그때 요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애트리 기술을 도입을 받으셨고요. 이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신장,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 증가됐고 결국은 M&A를 통해서 기업 매각까지도 성공이 매각 금액이 200억이니까 아주 크지는 않았죠. 그때 그 당시 시장 규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활용 사례가 됐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산업단지공단이랑 굉장히 밀접했던 사례예요. 이거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됐던 사례인데 이 제2사 같은 경우는 지향성 스피커를 개발하는 업체였고요. 스피커를 소형화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체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도움받는 기술을 찾기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발명진흥의 이쪽 분야 전문가님이 거의 전담으로 붙으셔서 기술 요건을 찾았고 여기 S연구원 세라믹 연구원 쪽으로 최종적으로 적합 기술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협상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공연구원에서는 성급 8억을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기술료 8억이라는 거는 대기업에서도 쉽게 낼 수 있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 기술이 제품에 들어가는 비중, 이 기술을 통한 예상 매출액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연구원이랑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7천만 원, 그러니까 10분의 1 규모로 기술 이전이 성공이 됐고요. 그 일부지만 산업단지공단에서 맛보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셨고 후속으로 이 우수한 기술력을 받으셨으니까 과기정통부랑 산업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나노 2020 사업을 통해서 18억 지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공단에서 2억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품화까지 가시고 지금도 되게 성장세에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두 개는 애트리도 그렇고 세라믹 연구원도 그렇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기술 사업화라는 게 꼭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요거 Y 농산물을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총각내수산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였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요 대표님께서 이거 갖고는 승부가 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도 기능성 쌀을 이용한 이제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걸 가지고 저희 발명진흥회에 찾아주셨어요. 기술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경남 남해에 있는 국립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딱 맞는 기술을 찾았어요. 그 당시 기술 이전비가 750만 원. 작은 비용은 아니지만 산단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기술 이전을 받으셨는데 이게 되게 극적인 사례로 소개를 드린 이유가 그 대학 자체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대학은 아니지만 그 지역 특화 산업으로 그 흑마늘을 제품화하는 기술을 사업단 규모로 7, 8년 이상 대학 특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허의 발명자가 거기 사업 단장님이셨고요. 그래서 750만 원짜리 기술 이전을 받고 그 사업과 연계된 그 마늘 재배 농가, 그 다음에 흑마늘 추출 업체, 기계를 설계했던 설계 제작 업체, 요 세 개가 한꺼번에 그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됐고요. 보통 저희가 그 기술 개발을 한다면 아마 요 단계를 거칠 겁니다. 흑마늘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원료 물질을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쌀에 함침하고 이 공정을 최적화하고 생산량을 구축하면 제 생각엔 못해도 3.5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화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5개월 만에 흑마늘 쌀, 그 건강 기능성 쌀이 제품화가 됐고 그 다음에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 작업에서 되게 성공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그 발명진흥의 사업 소개를 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이러한 활동들이 어찌 보면 이제 기술거래 활성화 쪽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특허거래 전문가이라고 했습니다만 17분이 계십니다. 기술 분야별로. 17분이 기업에 1대1로 매칭이 돼서 현장 방문 드리면서 기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사업은 이제 앞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외에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고 지금 이제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지식센터를 통한 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품도 있고 특허도 있는데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에로 기술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요지는 꼭 만약에 조선이라고 하면 조선 쪽에서만 특허권을 찾는 게 아니라 이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한번 애로사항을 극복을 해보자 하는 취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원 규모가 통합지원과제라고 해서 제품과 디자인, 그 다음에 워킹 모업까지도 토탈 지원해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서 선정하신다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보유하고 계신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 기술을 아니면 외부 기술을 도입할 때 그 거래의 가치를 모를 때 활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요 IP를 활용한 금융 쪽으로 굉장히 그 사용 신청하시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 은행, 신보, 기보 이런 데서 내 IP를 가지고 금융 지원을 받고 싶으면 요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발명진흥의 국고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좀 공고 사업이다 보니까 경쟁률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업도 굉장히 간판 사업 중에 하나고, 요거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B2B나 B2C 쪽은 아니고요. 정부 조달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하시는 기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제 조건은 딱 세 가지가 되겠네요.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 있어야 하고, 제품과 연계된 특허가 있어야 되고,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신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시고, 요게 선정이 된다고 치면 기업에서 원하는 2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허청 명의로 요 제품은 우수한 제품이오니 사용해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품으로 매출로 연계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기업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선정률이 한 20%니까 뭐 선정이 그렇게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적합한 기업이 있다면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 지식센터에서 간판 사업이 되겠죠. 이게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고 해서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거는 지원 기간은 총 3년이고 1년에 7천만 원씩 3년 동안 쓰실 수 있는데, 해외 권리화 부분부터 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경쟁률이 다소 있긴 하지만 요 니즈가 있는 기업이라면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허거래 전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특허거래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모든 사업이 국고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말씀은 기업 대표님들이 필요하시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방문 드리고 하면서 비용 요청이나 이런 걸 드리는 거는 일절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허청에서나 저희 기관에서나 저희 특허거래 전문가들을 이 산업 분야의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특허 몇 건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기업과 연을 맺으면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니즈가 있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